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짐을 쌌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본능입니다. 이 충격적인 탈락의 중심에는 검증되지 않은 감독을 낙하산으로 앉힌 대한축구협회의 무능한 행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축구계에서는 그 책임자를 향해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싸는 기이한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지성, 이영표 같은 레전드들에게 뭘 아느냐는 막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이 황당한 사태의 전말을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지금 한국 축구 행정의 민낯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됩니다. 승부조작 가담자들을 사면하는가 하면 성공적인 임기를 마친 벤투 감독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경력이 부족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던 황선홍 감독을 A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결국 올림픽 본선 진출마저 실패하는데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결정들이 매번 반복되면서 팬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A 매치 현장에서 카메라에 포착될 때마다 야유가 쏟아지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당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과 선거인단 회유 의혹까지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장 선출 방식은 100명에서 최대 300명 규모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인데요. 지난 5대 회장 선거에서는 192명의 선거인단 중 85% 이상의 득표율로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폐쇄적인 간선제 구조 자체가 이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황에서 선거 비리 의혹까지 겹친 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몽규 회장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끝으로 13년간의 협회장 임기를 마무리하고 대한축구협회를 떠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가 떠났다고 해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협회 내부의 기존의 고인물 인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감싸고 도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로 증명된 것처럼 부산광역시 축구협회장이 공개 인터뷰에서 정몽규 전 회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감독 선임 문제나 사면 문제는 실질적으로 큰 흠결이 아니었으며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산하지방협회가 상위 기관장을 감싸는 구조, 어떻게 보면 예상된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축구협회가 엉뚱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를 견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입니다. 이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박지성 해설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참여했고 이영표, 박주호 등 유럽 무대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레전드 출신 선수들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구성이라면 적어도 홍명보 감독 선임 같은 황당한 결정이 다시는 반복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혁신위원회를 겨냥한 막말이 터졌습니다. 전북축구협회장이 공개 인터뷰에서 정몽규 전 회장을 옹호하는 동시에 K축구혁신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박지성, 이영표가 뭘 한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나, 국가대표 선수였을 뿐인데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사회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혁신을 이야기하느냐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축구협회를 비판할 거라면 직접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책임지고 운영해보라고도 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에 대해서는 하나님 빼고는 누구나 시행착오를 한다며 옹호했고 13년 천하가 아니라 13년 희생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 발언 그냥 넘기기 어려우시죠?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팬들은 한국 축구를 세계 무대에서 증명해낸 레전드들에게 뭘 아느냐고 했다는 점에 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협회장의 이력을 직접 찾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공개된 경력에 따르면 그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한 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맡은 기업인 출신입니다. 체육계에서는 전주시 축구협회 부회장과 완주군 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수 출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수 출신도 아닌 분이 박지성과 이영표에게 축구를 얼마나 아느냐고 물을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딱 한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동네 운동장에서 주말마다 공을 차고 막걸리 한
한 잔 기울이던 분이 올드 트래퍼드에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하고 월드컵 무대를 3차례나 밟은 선수에게 축구를 얼마나 아느냐 고묻는 장면입니다. 이건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축구 본능 구독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직접 배우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한국 축구에 기여할 확률과 축구 행정 경력만 가진 분이 한국 축구를 바꿀 확률 둘 중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박지성 선수 쪽에 걸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태가 특히 씁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떠난 뒤에도 협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라는 점이 이번 일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엔진은 교체했는데 연료 탱크에 오염된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K축구혁신위원회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내부의 저항과 여론전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위원회를 견제하고 흔들려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역설적으로 혁신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더욱 선명하게 증명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몽규 체제에 13년이 남긴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지성, 이영표 같은 레전드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설계하려 한다면 팬들로서는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한국 축구가 진짜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축구 본능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